자, 여섯 번째는 집합 연산자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 데이터 연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도대체 관계 데이터 모델로 구성된 곳에서 어떠한 연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런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관계대수 개념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연산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는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릴레이션에 필요한 처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처리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릴레이션이 마치 테이블과 같은 구성으로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그 필요의 처리 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방법적으로는 관계 대수, 그다음 관계 해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 대수는 무엇이냐? 관계 대수는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순서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이런 방법이 관계대수고요. 그리고 관계 해석은 뭐냐면 이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것이다. 데이터가 이런 걸 원한다라는 그 데이터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술하는 게 관계 해석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관계대수, 관계 해석의 역할은 뭐냐? 일단 이 데이터의 언어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관계대수나 관계해석으로 이런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질의를 어, 이제 데이터 언어를 관계적으로 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구가 바로 질의, 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쿼리를 날리면 그 쿼리에 따라서 관계 데이터 연산이 수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뭐 결과가 저한테 리턴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대수, 관계해석의 역할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관계대수의 개념적으로는 이 절차 언어,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릴레이션의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을 하는 그런 형태를 절차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이게 procedural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즉, 내가 릴레이션의 처리 과정을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처리에 대해서도 연산자로는 일반 집합 연산자와 그리고 순수 관계 연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클로저 그 특성을 가지는데요. 클로저. 이 클로저가 펫의 특성, 즉 피연산자도 릴레이션이고 연산의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와 연산의 결과 모두가 릴레이션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또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이 관계대수 연산자 크게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이 관계대수 연산자는 집합 연산자, set operator랑 그다음 relational operator, 즉 집합과 관계로 이렇게 연산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 연산자, set을 처리하게 한 집합을 처리하게 한 연산자로는 합집합, 유니온 연산이죠. 자, 유니온 표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기하죠. 그 다음에 intersection,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 차집합. 차집합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difference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 이건 이게 마치 이제 곱하기처럼 카티션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제 집합은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al operator는요, select가 있습니다. select. 이 select는 이제 select니까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많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 P니까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의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 조인은 좀 특이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조인이라는 연산자는 마치 나비네타의 모양 마냥 자, 이렇게 이런 심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은 이렇게 나누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크게는 8가지 연산자들, 그리고 4개씩 집합 연산자, 관계 연산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관계대수 연산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런 연산 어떤 결과를 잘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지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이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우면 set operation은 자, 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잖아요. 이 합집합은 유니온.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가 있다고 치면 릴레이션 R과 S를 합해서 나온 결과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릴레이션 두 개를 합친 결과, 합집합된 결과를 반환한다. 그래서 릴레이션 R도, 릴레이션 S도, 그리고 이 두 개의 합한 결과인 결과도 똑같이 릴레이션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 교집합, 인터섹션은요.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에 대해서 교집합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R, S에 대해서 이 교집합이면 여러분 둘 다, 이 릴레이션 두 군데 다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 결과로 반환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 연산에 또 이 차집합이 있는데요. 차집합은 릴레이션 R에서 S를 뺀다고 쳐요. 그럼 R-S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R에서 S 이 두 개 중에 둘 다 공통되게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되겠죠. R에서 이 두 개 공통된 부분,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된 상태, 그게 바로 이 차집합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리는 R-S 대신에 S-R이 되는 순간 결과 릴레이션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는 릴레이션 R과 S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튜플 있잖아요. 이 각각의 모든 튜플들이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이런 릴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거대하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릴레이션 R에 여러 튜플들이 하나의 튜플과 릴레이션 R의 전체 튜플, 또 그 다음 튜플과 릴레이션 S의 전체 튜플, 그 다음 튜플과 또 릴레이션 S의 전체 튜플, 이게 다 각각 연결된 상태의 그런 곱하기와 같은 연산의 이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라는 게 값을 단순히 곱한 게 아니라 모든 조합에 대해서 각각 다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 연산자의 특징이 뭐냐? 일단 집합을 해야 되니까 이 집합을 해야 될 대상, 바로 P 연산자가 두 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연산이 수행되는 거예요.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거는 다 P 연산자인 두 릴레이션이 이제 합병 가능해야 된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두 릴레이션이 합병이 가능해야지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합병 가능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합병 가능. 그래서 합병 가능은 이제 이거를 유니온,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이라는 유니온 컴패터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니온 컴패터블은 두 릴레이션을 우리가 대상으로 집합 연산을 수행하려면요. 두 릴레이션의 디그리, 차수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차수가 무슨 개념이었냐면 그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의 개수, 이걸 우리는 디그리, 차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릴레이션이 이 차수가 동일해야지만 합병 가능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그래야지만 집합 연산이 수행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두 릴레이션이 차수가 같아요. 그래도
서로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 제일 좋기로는 집합 연산을 하려면 둘 릴레이션이 거의 동일한 속성의 뭐 개수와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차수도 같고 서로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메인이 무슨 의미였어요? 도메인은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의 범위, 그 값의 종류, 이런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각각의 이 속성의 도메인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두 릴레이션이 합병 가능하다는 건 개수도 같아야 되지만 그 같은 개수에 해당하는 속성의 도메인도 같아야지만 이 합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조건, 합병 가능 조건이 이 집합 연산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우리가 이제 간단히 표로 살펴봤었던 것처럼 릴레이션 R과 S가 있다고 치면 그 R과 S에 대한 합집합 결과로 릴레이션 R에도 속하거나 릴레이션 S에도 속하는 이런 모든 튜플의 결과를 릴레이션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R과 S 두 개가 합집합으로 같이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 릴레이션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디그리 차수가 릴레이션 R과 S의 차수가 같죠. 네, 그냥 차수는 똑같은 동일한 형태로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이 카디널리티가 릴레이션 R과 S의 카디널리티를 더한 것과 같아집니다. 결국엔 카디널리티는 그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각각의 그 튜플들의 이제 전체 합이잖아요. 개수잖아요. 그럼 릴레이션 R과 S가 합집합을 통해서 S의 전체 카디널리티 수와 R과 S, 그러니까 R의 전체 카디널리티 수와 S의 전체 카디널리티 수를 더한 것과 같은 결과를 이 릴레이션, 결과 릴레이션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환적 특징, 결합적 특징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교환적 특징, 자, 릴레이션 R과 S의 합집합 결과는요, 릴레이션 S와 릴레이션 R의 합집합 결과랑 동일합니다. 자, 집합이잖아요. 집합이니까 R이 먼저 오든 S가 먼저 오든 상관없이 이 두 개의 합집합 결과는 이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결합적 특징은 이 R과 S를 합집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T라는 추가적인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 R과 S를 합집합한 결과랑 또 합집합을 수행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R을 먼저 한 다음에 S와 T를 합집합한 다음에 합집합한 결과와 사실은 같다. 결과가 같다. 즉 어떤 결합을 먼저 했는지 상관없이 결합적 특징은 어떤 결합을 했든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형태로 합집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집합에 대한 결과 어떤 식인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릴레이션에 대한 어떤 예제로, 자, 여기 보면 릴레이션 R에는 ID 100, 101, 102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고요. 이름으로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션 R이 있고 릴레이션 S도 있어요. 릴레이션 S에는 100의 홍길동이 있고요. 동일하죠. 그 다음 200의 윤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의 김유신이 있어요. 즉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는 동일한 뭐가 맞아야 되죠? 네, 합병 가능 조건을 보자면 아이디랑 이름, 즉 디그리, 속성이 수도 같고 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도 같죠.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문자로 구성된 게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랑 이름이라는 기준으로 R과 S에 대해서 합집합을 수행한다고 치면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에 대한 합집합 결과는요. 자, 이렇게 합쳐지죠. 이 합쳐진 결과가 어떻게 되죠? 100이라는 홍길동은 릴레이션 R에도 있고 릴레이션 S에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등장하고요. 셋 연산이니까. 그 다음 릴레이션 R에 있는 이순신, 그 다음 임꺽정이 들어오고 릴레이션 S에 있는 윤봉길, 김유신이 이어서 들어왔죠.
즉 릴레이션 R과 S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이 5가지의 튜플을 갖는 형태로 합집합된 결과를 릴레이션 형태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릴레이션에서의 합집합. 자, 그 다음에는 교집합입니다. 자, 인터섹션. 이 교집합은 일단 합병 가능한 조건이라는 거를 만족해야 되는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 교집합을 수행하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릴레이션 R과 S에 공통으로 속하는 튜플의 결과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릴레이션 R에도 있고 릴레이션 S에도 있는 공통으로 속하고 있는 튜플이 뭐냐? 이 결과가 교집합의 결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집합 결과에 대한 릴레이션은요. 차수가 릴레이션 R과 S의 차수와 같아야죠. 네, 차수는 두 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그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의 어떤 카디널리티보다는 크지 않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과 릴레이션이 교집합에 대한 결과 릴레이션이니까 릴레이션 S의 카디널리티, 릴레이션 S 말고 릴레이션 R의 카디널리티. 아니 R도 S도 각각의 카디널리티 값이 있을 텐데 이 결과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릴레이션 R의 카디널리티보다도 크지 않아야 되고 릴레이션 S의 카디널리티보다도 크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공통으로 속하는 것만 뽑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교환적 특징, 결합적 특징 위주로 살펴보면 R과 S에 대해서 릴레이션 두 개에 대한 교집합 결과는요. R이 먼저 오든 S가 먼저 오든 동일한 두 개가 이제 동일한 형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결합적 특징도 우리 합집합과 이제 동일하게 R과 S를 결합을 먼저 해서 T랑 하든 아니면 S와 T를 먼저 하고 R을 나중에 교집합 연산을 수행하든 어떤 걸 먼저 교집합을 수행하든 간에 얘는 동일한 형태의 교집합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자, 릴레이션 R, 릴레이션 S 아까랑 동일한 형태의 릴레이션입니다. 자, 여기 릴레이션 두 개 똑같이 동일해서 뭐 값도 똑같고요. 차수도 똑같고 도메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과 S에 대해서 우리가 교집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 공통되게 속한 게 사실은 ID 100의 홍길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지금 현재 교집합의 결과는 이렇게 홍길동, 100 홍길동에 대한 이 결과만 우리 눈으로 결과로 확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차집합인데요. 이제 차집합은 디퍼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병 가능이라는 유니온 컴페티션, 컴패터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유니온 컴패터블 조건에 만족하는 두 릴레이션 R과 S에 대해서 이제 차집합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연산으로 치자면 R-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릴레이션 R에는 있지만 S에는 없는 R에는 존재하고 S에는 존재하지 않는 튜플이 바로 이 차집합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 릴레이션 특징을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차수는 릴레이션 R과 S의 차수와 같습니다. 차수가 달라지진 않죠. 차집합한다고 해서. 자, 근데 여기 조건이 R에서 S를 뺀 그러니까 릴레이션 R에서 릴레이션 S를 뺐을 때의 카디널리티 값은 그 릴레이션 R보다의 R의 카디널리티보다는 뭐 같거나 적게 됩니다. 즉 R에서 S를 뺐는데 뭐 S가 이제 아예 빠지지 않는 공통된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치면은 그 릴레이션 R의 카디널리티와 같은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공통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R-S의 결과는 카디널리티로는 전체 릴레이션 R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S에 대해서 R을 빼면 자 얘는 이제 교환적 결합적 특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차집합은 이 교환적 결합적 특징이 없어서 R이 먼저 오냐 S가 먼저 오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S에서 R을 빼는 경우에는 카디널리티가 그 릴레이션 S에 대한 카디널리티와 같거나 적게 되겠죠. 네, 이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로 우리가 이제 차집합 결과를 예시로 살펴보면 릴레이션 R에서 S 동일한 값에 대해서 릴레이션 R을 기준으로 R에서 S를 뺐을 때 자, R에는 있지만 S에는 없는 형태. R에는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S에 해당하는 홍길동, 윤봉길, 김유신을 빼는 건데 사실 윤봉길, 김유신이 여기에 매칭이 안 돼요. 단지 여기에 R에서 S를 뺀다고 했을 때 빠질 부분은 여기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즉 홍길동만 공통된 우리가 교집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R에서 S를 뺀다라고 했을 때는 홍길동이 빠져서 이순신과 임꺽정만 남은 결과가 보여지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S에서 R을 뺄 때도 마찬가지죠. S라는 값에서 R을 빼면 이 홍길동, 윤봉길, 김유신에서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을 빼면 홍길동만 겹치기 때문에 윤봉길과 김유신이 남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션 S에서 릴레이션 R을 빼면 윤봉길과 김유신만 남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차집합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입니다. 카티션 프로덕트. 자, 이 카티션 프로덕트는 사실 이제 두 릴레이션 R과 S를 그냥 곱한 건데 릴레이션 R에 속한 각각의 튜플과 릴레이션 S에 속한 각각의 튜플들을 모두 연결하는 거야. 모두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튜플의 결과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과 릴레이션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이 결과 릴레이션이 기존에는 이 디그리 자체가 그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의 차수랑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결과 릴레이션이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카티션 프로덕트의 결과는 이 릴레이션 R과 S의 각각의 차수를 더한 것과 같은 그런 차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R 플러스 S 전체 차수를 더한 것과 같은 차수를 가져요. 그래서 릴레이션 R의 차수가 2개고 S의 차수가 2개면 4개가 되겠죠. 결과에서는. 그리고 카디널리티 자체는 릴레이션 R과 S의 카디널리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네, 곱한 수를 그대로 가져가요. 결국에. 그래서 차수는 더한 값으로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는 곱한 값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적 특징, 결합적 특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카티션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R 곱하기 S든 S 곱하기 R이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적에 어떤 걸 먼저 결합하든 상관없이 이 교환적 결합적 특징에 따라서 결과 릴레이션이 구성이 됩니다. 자, 예시입니다. 예시는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릴레이션 R과 S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수도 더해져. R에 있는 차수 2개, S에 있는 2개의 차수가 더해져서 4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해당하는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홍길동, 윤봉길, 김유신 이 각각의 릴레이션이 포함된 값들이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카디널리티로 치자면 릴레이션 R에 대해서 카디널리티가 3개죠. 릴레이션 S에 대해서도 카디널리티가 3개죠. 근데 3 곱하기 3, 총 9개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티션 프로덕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홍길동이에요. R에 홍길동. 그런 다음에 S에도 홍길동이 있네요. 그래서 홍길동과 홍길동. 그 다음에 홍길동, 똑같이 홍길동과 윤봉길. 그러니까 홍길동, 윤봉길, 홍길동, 김유신. 벌써 3번 했죠. 그 다음에 이순신, 홍길동, 이순신, 윤봉길, 이순신, 김유신. 3개 했죠. 그 다음에 임꺽정, 홍길동, 임꺽정, 윤봉길, 임꺽정, 김유신. 또 3개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연산으로 이 조합 가능한 게 다 결과적으로는 카티션 프로덕트 결과로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연산자 중에서 이 릴레이션 간의 관계, 릴레이션 간의 이제 그 집합 연산의 결과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까지 우리가 직접 살펴봤죠.